네, 어, 이송은 4주차 바우하우스 과제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업 중에 했던 토론을 중심으로 뭔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과 아마 다음 영상도 토론 중에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상,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것은 AI의 역할, 예술에서의 AI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그리고 제 지난 영상에서 AI가 아니고 그 사진이라는 기술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중에 얘기도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얘기 중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이 이제 자연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내고 그거를 빠르고 비교적 쉽게 혹은 이제 나중에 갈수록 싸게 더 해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이 특히 이제 더 이상 자연을 그대로 묘사해내는 것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추상화로의 흐름을 가속화시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거랑 별개로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새로운 장르가 되거나 이제 미술에서도 사진이라는 어떤 소재를 이용하거나 혹은 방식을 이용해서 뭐 콜라주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사진을 갖다 붙였던 어, 초현실주의, 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처럼 사진이 예술에 이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사진 자체를 뭔가 이용해서 뭔가 실제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한순간에 딱 담아내서 그거를 그릴 수 있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도 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뭔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진기의 역할이 오늘날 AI의 역할과 뭔가 AI와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AI가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들이, 혹은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도 AI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짧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들여서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진기와 어떤 유사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AI들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AI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들은 얘기인데 AI가 생김으로써 사실 이제 예전 공방이나 그 이제 예술을 하는 어떤 오늘날의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는 아까 근데 근현대 연구실에서는 이제 혼자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잡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밍 하는 연구실에서도 그렇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주역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코딩을 하는 어,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연구자들이 있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기술을 익히고 그러니까 잡일들이나 간단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다시 그 대가의 자리가 돼서 또 밑에 애들 밑에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이런 구조가 이제 전통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자리들을 AI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고 감정성도 없고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이렇게 입력을 딱딱딱 할 수 있으니까 밑에가 점점 대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 몇 명이서만 협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거의 AI들이 다 하는 도와서 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왔다고 해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직은 AI가 그분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들 어떤 실제로 창의성이 필요한 어떤 혹은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자리까지는 대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AI의 한계라는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반대로는 이 AI들이 이 밑에 견습들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견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지 않나. 그럼 이런 나중에는 누가 그 지도자들이 돼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생기는 질문들을 조금 통합을 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본 것이 사진의 정확도나 어떤 생산 속도처럼 인간이 이길 수 없는 AI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우하우스가 대량 생산에 대해서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등장한 것처럼 혹은 사진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예술가들이 새로운 추상화나 이런 장르를 만들었던 것처럼 혹은 이제 바우하우스의 대량 생산도 사실 이제 대량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이닝의 성능 혹은 이제 그 모더니즘 예술가들도 사진 자체를 예술로 이용하는 그런 것처럼 그 AI의 등장에 어떤 반대급부 격으로 혹은 이제 AI를 이용하는 새로운 예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라는 것도 또 이게 약간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인간이 사실 확실히 AI의 어떤 속도나 혹은 이제 사실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 감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교수님께서 그 옛날에는 코딩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 같이 이렇게 두셨는데 사실 밤에 연락을 드리거나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계속 여쭤보거나 이런 게 사실 힘들잖아요. 저희 이 같은 인간끼리 이제 대할 때 어떤 감정적인 소모도 있고 서로 갖춰야 될 얘기를 할 것이 있는데 AI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그냥 밤에 아무 때나 물어봐도 되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거의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계속 이게 쫄 수도 있고 이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도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도 AI가 그러니까 인간이 AI를 이기긴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퀄리티라던가 이제 보고 이걸 딱 어느 정도 봤을 때 아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 AI가 만든 거다가 아직까지는 이제 특히 양산형? 그러니까 상용화된 생성형 AI에서는 느껴지잖아요. 뭐 인간이 마지막에 리터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인간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넘어설 때까지 AI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토론 그룹에 이제 컴퓨터 전산부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질문을 해봤었는데, 아, 지금 사실 저희가 쓰는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챗GPT라는 것도 이 여러 가지 문장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빈칸을 뚫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공간에 단어들을 두고 얘랑 있으면은 얘랑 가까운 애는 누구니까 이 뒤에는 얘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제가 굉장히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창의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AI가 인간을 넘을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미 있는 것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뽑아내는 식으로 아직은 AI가 작동을 하고 있고 예술에서는 오히려 특히 오늘날의 예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맥락에서 있을 법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을 법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고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AI가 이길 수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창의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AI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걸 학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나 혹은 뭐 데이터셋을 이제 그쪽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다던가 할 수는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리고 뭔가 이 인간과의 유사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AI가 우리가 이거는 AI야 AI 그림이야 AI 영상이야 라고 거의 구분을 못 하겠는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AI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결국 AI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I가 아직은 뭐 말하자면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그림도 하고 예술 그거에 맞는 음악도 맞추고 해서 이제 뭐 무대를 꾸민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런 종합 예술이 현대 예술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토론 중에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잘 하는 AI를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그 물론 퀄리티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막연하게 들기도 하고 해서 음, 그리고 사실 이제 AI랑 인간이 저희가 아직은 구분이 돼서 이건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해서 뭔가 인간이 만든 걸 더 고평가하는 느낌이 아직은 있지만 사실 인간이 만든 게 AI가 만든 것보다 더 고평가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고요. 해서 AI가 이미 예술에 있어서 뭔가 꽤나 위협이 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래서 하게 된 생각은 그러면은 이제 AI를 이용하는 예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결국 AI를 지금 쓰는 방식의 생성형 AI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러스트를 만든다고 해도 어떤 느낌의 일러스트를 만들어야지 뭐 어디에 어떤 걸 넣고 뭐 혹은 중심은 어떤 것이 되고 혹은 이제 뭐 어떤 뭐 캐릭터 그림을 만든다고 해도 뭐 토끼 캐릭터를 만드는데 귀는 어떻게 하고 해서 이제 뭐 귀엽게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주제와 소재 프롬프트가 어쨌든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예술의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저희가 또 많이 했던 얘기가 안목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 AI가 다양하게 뽑아내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매력적인 디자인인지 혹은 이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결국 뽑아내는 사람의 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안목을 훈련하는 것이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바우하우스에서 막 몸을 풀어서 이제 너희 예술적 감각을 열고 뭐 색채의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선대의 이제 그림들을 따라 그리면서 어떤 감각을 살리고 뭐 이런 이태원의 교육 방식처럼 진짜로 그런 안목을 살리고 감각을 깨우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합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AI를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 때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같은 데는 사실 어 바우하우스처럼 다재다능한 어떤 나는 전산도 하고 산업 디자인도 할 거야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뒤에 얘기랑 조금 연관이 되는데 카이스트의 예술가라는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런 AI를 활용한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방향에 맞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애들 그 프롬프트나 이런 것을 맞게 집어넣어서 뽑아낸 그림.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따라서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아예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노을을 그려줘 했는데 아주 생뚱맞게 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원색적인 기하학적인 그림이 나오도록 저희가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이것이 나왔다라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러니까 모더니즘적인 아방가르드적인 느낌으로 세계관이 담긴 예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음, 또 한 가지 생각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AI를 도구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뽑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낸다기 내는 관점 말고 이제 바우하우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대량 생산해내기 때문에 예술적인 것이 디자인이 가미된 똑같은 애들을 쩌라랑 만들어서 파는 것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개인의 니즈에 조금씩 다르게 맞출 수 있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를 뭔가 이 중심적인 어떤 프롬프트나 주제만 두고 굉장히 다양하게 뽑아서 그 개인의 니즈에 맞게 어떤 판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다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음, 옛날 그러니까 저희가 제 아방가르드 책과 모더니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것인데 아방가르드가 이제 신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해체 분석되면서 믿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자신의 세계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믿으면서 예술을 했다. 예술은 믿을 것이 필요한데 사람은 믿을 것이 필요한데 신이 없어지니까 그런 새로운 것을 자신이 믿을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예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아방가르드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결국 이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인데 근거도 되게 빈약하고요. 이제 AI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자신의 예술이라는 것을 할 때 새롭게 믿을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가 동시에 이 AI가 예술을 하는 AI에게 인간이 예술을 뺏기지 않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인간의 창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AI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고 AI가 그려내는 것은 결국 물론 약간 중국어방 얘기도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AI는 명령이 들어온 대로 그림을 뽑아내긴 하지만 그게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서는 진정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인간도 그냥 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걸 환원주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뭔가 어떤 개념이나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전기 신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미라는 가치관이나 혹은 이제 인간의 감정 세계,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예술성에 대해서 AI가 그것을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AI와 인간의 예술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예술의 가치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를 남겨두기 위한 방법과 결부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는 것이 그런 인간과 AI의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나름의 AI는 뺏을 수 없는 인간만의 예술성이나 미에 대한 가치관이나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결국 이 AI 시대의 아방가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AI가 예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AI로 인해서 예술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저희의 토론 내용과 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